7급 한자, 아들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들자의 부수는 아들자로 재부수이고 총 획수는 3획입니다. 자는 아들이라는 뜻 이외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스승이나 남자에 대한 존칭, 작은 것을 나타내는 전미사 12지의 첫째인 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들자는 머리가 크고 두 팔을 벌린 채 강보에 쌓여있는 아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는 귀족이나 지배층의 자손이라는 뜻에서 출발하여 인격적인 존경과 가문 혹은 학문적 성취를 이룬 이에게 붙이는 격조 높은 전미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자는 갓 태어난 아이가 생명의 시작을 나타내듯이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에서 음의 기운이 극에 달했다가 드디어 양의 기운이 처음으로 싹트는 시기와도 그 의미가 상통합니다.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인 자신은 음의 시간인 어제와 양의 시간인 오늘이 교차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자는 12지 동물 중 쥐에 해당합니다. 쥐는 앞발가락이 4개, 뒷발가락이 5개를 가지는데 짝수는 음을 나타내고 홀수는 양을 나타냅니다. 쥐는 한 몸에 음과 양을 모두 지닌 신비로운 동물입니다. 아울러 쥐는 세상이 가장 어두운 때에 도리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먹이를 찾는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는 작은 것을 나타내는 전미사로도 사용됩니다. 아들 자의 반이어는 아비부, 어미모, 여자녀 등이 있고 아들자와 유사한 한자는 마칠료, 외로울 혈나여, 창모, 구멍공 등이 있습니다. 아들자로 이야기를 구성하면 제목은 유전자의 음덕을 심자입니다. 옛날에 큰 부자였던 김씨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남자로는 장남인 적자득에 둘째 아들 득양, 서자인 길동, 그리고 양자로 들어온 현득이 있었고 여자로는 장녀 현숙과 막내딸 애숙이 있었습니다. 김씨 집안은 재산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정 또한 깊었습니다. 부자지간과 모녀지간이 모두 화목하였으며 아버지는 늘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자유친이라 하였으니 부모와 자식은 서로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자녀들은 서로 우애롭게 지내야 한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며 바르게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모두 효자와 효녀라 칭찬했습니다. 서당에서는 훌륭한 제자가 되어 학문에 힘썼는데 훈장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군자는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또한 군자불기의 뜻을 가르치며 큰 인물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명문자제라 부르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장남 득이가 20살이 되자 점차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 여기며 마치 왕자라도 된 듯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공부는 뒷전으로 미루고 날마다 술과 놀이에 빠져 자정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술값이 부족하면 사채를 빌리면서도 이자는 나중에 갚으면 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둘째는 과자와 먹는 것에 식탐이 많았고 호피 모자 같은 두건을 좋아했으며 장녀 현숙은 고급 탁자와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반면 길동과 현득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더욱 학문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장남의 방탕한 생활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집안 재산은 점차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삼척동자도 그 집안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자 형제자매들은 모두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내어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시작된다. 그 안에는 유전자라는 작은 인자가 담겨 있으며 생명은 자궁에서 10달을 보낸 뒤 세상에 나온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타고난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부모의 가르침과 자신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종자가 풍성한 수확을 맺듯 사람이 먼저 바른 마음과 덕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손자와 자손, 곧 자자손손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겨도 자식이 지키지 못할 수 있고 책이 많아도 자식이 모두 읽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음덕을 쌓으면 그 복은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른 마음이다. 그 말씀을 남기고 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득이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방탕한 생활을 끊고 동생들과 힘을 합쳐 집안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마을을 위해 힘쓰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달라진 그를 보며 진정한 분자가 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의 자손 또한 선행과 덕행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부전자전이라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망자개치이라는 말처럼 소중한 것을 잃고서 그 가치를 깨닫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김씨 집안은 재산보다 덕을 물려준 명문가로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들자와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부자는 아비부 아들자로 아버지와 아들이고 모자는 어미모, 아들자로 어머니와 아들이며 자식은 아들자, 숨쉴식으로 자기 숨을 불어넣어 기른 아이이고 자녀는 아들자, 여자녀로 아들과 딸이며 적자는 정통적 아들자로 정실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서자는 첩서, 아들자로 첩에서 태어난 아들이며 양자는 기를 양 아들자로 입양한 아들이고 효자는 효도효, 아들자로 효성스러운 아들이며 손자는 손자손, 아들자로 아들의 아들이고 자손은 아들자, 손자손으로 자식과 손자로 대를 이은 후손이며 왕자는 임금왕, 아들자로 임금의 아들이고 자궁은 아들자, 집궁으로 자식이 자라는 집이며 정자는 정기정, 씨자로 남성의 정기를 품은 씨로 남성의 생식세포이고 난자는 알란, 씨자로 알처럼 생긴 여성의 씨로 여성의 생식세포이며 인자는 원인인, 씨자로 어떤 결과의 원인이 되는 씨로 요인이고 유전자는 끼칠유, 전할전, 씨자로 유전 정보를 지닌 씨이며 종자는 씨종, 씨자로 식물 씨앗이고 이자는 이로울리, 씨자로 이로운 수확물처럼 본돈이 낳은 새끼 돈이며 남자는 산의 남, 사람자로 남성인 사람이고 여자는 여자녀, 사람자로 여성인 사람입니다. 남자의 한자는 남자가 아니고 남자이고 여자의 한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군자는 군자군, 사람자로 덕이 높은 사람이고 제자는 제자, 사람자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며 과자는 과일과, 전미사자로 과실이나 곡물로 만든 먹거리이고 모자는 쓰개모, 전미사자로 머리에 쓰는 쓰개이며 탁자는 높을탁, 전미사자로 물건을 올려놓는 높은 가구이고 의자는 의자의, 전미사자로 사람이 걸터앉는 가구이며 자정은 첫째 지지자, 가운데 정으로 12지의 첫 번째인 자시의 정중앙으로 밤 12시이고 부자유치는 아비부, 아들자, 있을 유 친할친으로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부전자전은 아비부, 전할전, 아들자로 아버지가 전하고 아들이 전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성품이나 재주가 아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며 자자손손은 아들자, 손자손으로 자손의 자손까지이고 망자개치는 이를 망, 아들자, 셀개, 이치로 자식을 잃고 나서 자식의 치아, 나이를 센다는 뜻으로 이미 그릇된 일은 생각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이며 명문자제는 이름명, 문벌문, 아들자, 아우제로 이름나고 훌륭한 가문의 아들과 아우들이고 삼척동자는 석삼, 자척, 아이동, 아들자로 키가 석자, 90cm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이며 군자불기는 군자군, 사람자, 안일불, 그릇기로 군자는 한 가지 용도의 그릇이 아니다. 즉 군자는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두루 통달하여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 어떤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되는 씨를 뜻하는 말은 A. 난자, B. 인자, C. 종자, D. 유전자. 정답은 B. 인자입니다. A. 이로운 수확물처럼 본돈이 낳은 새끼 돈을 뜻하는 말은 A. 탁자, B. 과자, C. 이자, D. 모자. 정답은 C. 이자입니다. 3.
자식에서 식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A. 과거에는 자식의 숫자를 숨가쁘게 세어본다. B.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는 비로소 한숨을 돌리고 쉴 수 있다. C. 자식은 부모의 숨통을 막히게 할 정도로 걱정을 끼치는 존재다. D. 자식은 부모의 따뜻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정성껏 기른 아이다. 정답은 D. 자식은 부모의 따뜻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정성껏 기른 아이다입니다. 4. 밤 12시인 자정의 자는 12지 중 몇 번째 지지이며 어떤 동물을 상징하는가? A. 첫 번째, 쥐. B. 두 번째, 소. C. 세 번째, 호랑이. D. 네 번째, 토끼. 정답은 A. 첫 번째, 쥐입니다. 5. 정실 부인 소생의 아들과 첩 소생의 아들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A. 양자, 효자. B. 효자, 서자. C. 적자, 서자. D. 적자, 양자. 정답은 C. 적자, 서자입니다. 6. 다음 중 자가 사물, 물건을 나타내는 전미사로 쓰인 것은 A. 왕자. B. 의자. C. 효자. D. 제자. 정답은 B. 의자입니다. 7. 다음 중 음덕이라 볼 수 없는 행위는 A. 밤사이 내린 눈쓸기. B.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 C.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행. D. 과소비하고 방탕한 생활. 정답은 D. 과소비하고 방탕한 생활입니다. 8. 다음 보기 중 자를 포함한 사자성어의 뜻이 잘못 연결된 것은 A. 부전자전, 아버지의 것이 아들에게 대물림됨. B. 부자유친,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친함이 있음. C. 망자개치, 자식이 없어 이를 갈며 슬퍼함. D. 자자손손, 자손의 자손까지 영원히. 정답은 C. 망자개치, 자식이 없어 이를 갈며 슬퍼함입니다. 9. 자식을 잃고 자식의 나이를 샌다는 뜻의 망자개치의 교훈과 가장 가까운 우리 속담은 A.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B.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C.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D. 티끌 모아 태산이다. 정답은 B.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입니다. 10.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음덕을 유전자와 연결 짓는 이유는 A. 유전자가 실제로 음덕을 기억한다. B. 음덕은 유전자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C. 음덕은 외모처럼 유전된다. D.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이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이 유전자처럼 전달된다. 정답은 D.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이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이 유전자처럼 전달된다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하면 아들자의 부수는 아들자로 제부수이고 총 획수는 3획이며 의미는 머리가 크고 두 팔을 벌린 채 강보에 쌓여있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들자를 획순에 따라 5번 적으면서 아들자 한자를 익힙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자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